방송을 하기 전에 오늘의 긍정의 한 줄, 오늘도 긍정적으로 또 혼자서 즐겁게 방송을 하려면 뇌를 먼저 세뇌를 딱 시켜야 돼. 1월 5일,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은 내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어야만 남에게 묻혀줄 수 있는 향수 같은 것.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이네요. Happiness is a perfume you cannot pour on others without getting a few drops on yourself. 자원봉사를 하거나 입원한 친구에게 병문안 가거나 쇼핑 도중에 문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의무나 일의 일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남을 위해 베푼 행동은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 우정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적어 친구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연초여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저는 친구를 딱 손에 셀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에. 그리고 손가락이 남아요. 세고도 손가락이 남는데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새해 인사 보내고 그중에 고등학교 친구 절친한테 절친이 또 개인적인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친구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는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내가 아는 너는 원래 문제가 발생해도 잘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전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크게 받더라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래서 또 이런 선의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내일 모레, 며칠 후에 이제 또 사촌 동생이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학생 생활을 접고 사회 초년생이 되러 나오는 거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살아요. 이제 고등학교 아직 졸업 안 했고 수능 끝나고 곧장 이제 시간 남으니까 주말에 알바 시작했고 너무 기특하잖아.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 선물 겸 이제 사회 나오는 사회 초년생에 돌입하는 선물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생일 선물 겸 해서 이제 아이패드를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다 타인의 행복이 또 제 행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베푸는 것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이렇게 타인에게 베푸는 거. 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생각 중에 누군가의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랜덤식까지 읽어볼까? 저번에 읽으려다가 까먹고서는 패스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나희덕 시인의 하일명 서정식 좋아한이라기보단 좋아했던이죠. 지금은 사실 시를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시 공부할 때 그때 참 서정시가 직관적이면서 마음을 울리는 게 많으니까 문장도 좋고 그래가지고 서정시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나이덕 시인의 시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한번 랜덤으로 딱 펼쳐서 딱 펼친 부분이 체킹을 해놓은 거네.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시의 한 편인가 봐요. 제목 마지막 산책. 우리는 매화나무들에게로 다가갔다. 이쪽은 거의 피지 않았네. 그녀는 응달의 꽃을 안타까워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듯 입 다문 꽃망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땅은 비에 젖어 있었고 우리는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다. 통증이 그녀를 잠시 놓아줄 때 꽃무늬 침대 시트를 꽃밭이라 여기며 우리는 소풍 온 것처럼 차를 마시고 빵 조각을 떼었다. 오후에는 소리내어 책을 읽으며 문장들 속으로 난 숫기를 함께 서성이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죽음이라는 말 근처에서 마음은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피지 않은 꽃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침묵에 기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기에 입술도 가만히 그 말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응달의 꽃은 지금쯤 피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산책을 나가지 못했다. 시간의 들판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길을 잃은 것은 나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묘사와 서술만으로 모든 어떤 장면이고 어떤 마음에서 이 시를 썼는지 딱 상상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내가 인덱스를 붙여놨는지 알겠네. 이렇게 또 항상 루틴으로 삼으려는 소리내어 읽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아, 되게 뭔가 며칠 쉬고 4일 쉬고 아니지 12월 31일에는 그냥 와서 뭐라고 쭝얼쭝얼 하고서는 바로 껐으니까 4일보다는 거의 4.1을 뭐 100이라고 본다면은 거의 4.9일을 쉬었죠. 4.9일을 쉬고서는 방송을 하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 뭔가 마인드셋도 조금 바뀌어서 이게 뭐 예전에는 작년에는 내가 이거를 뭔가 직업적으로 가지고 싶다. 뭔가 내 업으로 삼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욕심을 비롯해가지고 임했다면은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해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음 그래도 결과를 아직 보진 못했으니까 시도는 했고 결과는 보지 못했으니까 벌려놨던 일들의 결과들을 좀 회수해보는 그러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다른 앞날을 또 계산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좀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만큼 편한 것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고요. 막 뭔가 내가 이거를 욕심을 해서 할 때는 팔로워가 늘었으면 좋겠고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고 막 나도 채팅이 바쁘게 올라와서 어떤 채팅을 읽어야 될지 몰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야 되고 여러모로 누적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아니고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고서는 하루하루를 그래도 생각을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으로 노는 거를 또 기록하고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의미로 또 남기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마음 편해요. 쉬는 동안에 게임도 많이 했고 게임을 몰아서 하고 독서도 좀 몰아서 했어요. 독서 몰아서 하면서 이제 편안함의 습격을 마무리하면서 다 읽었는데 작년 말에 읽기 시작했다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 초반에 별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는 책을 잠깐 갈아탔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해 바뀌고 올해 첫 책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책은 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제목 그대로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현대인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 아니면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 건강을 망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에세이 느낌의 자기계발서인데 어스탐경의 임사전원 그거 이영도 작가의 소설이었죠? 신작인가? 작년에 책 신간 보면서 봤더니 있었는데 제가 이영도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질 않아가지고 소설 자체를 많이 읽질 않으니까 요새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을까 말까 마우스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다가 접었는데 올해 시작이 좋으시네요. 뭐 어떤 책이라도 읽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의 좀 핵심은 좀 우리가 아무래도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은 유병장수? 요게 이제 우리가 얻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영도 작가 소설은 판타지 소설 치고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장르 예외적인 그 천해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판타지 쪽의 천해천. 판타지 장르라고는 하지만 진짜 유명한 SF 소설들이 거의 클래식으로 분류되듯이 이용도 작가 소설들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워낙 그 문장을 잘 쓰니까. 저는 소설의 기본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용도 작가 소설은 문장이 워낙 그 유려해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술술 읽히잖아, 사실. 뭐 거기에 이제 취향을 더해가지고 뭐 더 많이 읽거나 안 읽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눈맛에 읽다가 포기했었는데, 그때는 소설에 이제 눈이 갈 정도로 막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조급해서 읽는 내내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읽으려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땐 빌려서 읽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었는데, 대출해서는 못 읽겠어. 오히려 사서 읽는 게 편하지, 대출해서 읽는 거는 뭔가 그 기한도 지켜야 되고 너무 불편해. 여유롭게 읽지를 못하고, 책은 그래서 사서 봐야 돼. 아무튼 그냥 우리 애용으로 돌아가면은, 뭐 여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요즘에는 읽고 나면은 이렇게 간략한 서평을 적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게 이제 러킹이라는 행위가 있더라고요. 러킹이 이제 좀 행군? 완전무장 행군 같은 느낌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완전군장 행군 느낌인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저는 뭐 해군이라서 훈련병 때만 그랬었는데, 완전군장하고 그걸 메고선 걷는 게 진짜 너무 싫었는데, 오히려 허리 코어를 튼튼하게 해준대요. 그게 이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무게 이상을 하게 되면 허리가 나가겠죠. 그게 매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니까. 근데 버틸 수 있는 무게 정도까지를 유지를 하면은 허리를 오히려 이렇게 굽어 있거나 이런 거를 딱 그 기준에 맞춰서 피니까 오히려 요통 예방에 좋은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걷는 것도 요통에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무게를 쥐고 걸으면은 훨씬 건강에 좋대요. 막 그러니까 유산소 플러스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된 게 없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요것도 사업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저도 친구가 그래서 제 가방 보고 욕심주머니라 그랬어. 하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니냐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지. 핵심은 무게를 내가 버틸 수 있는 하중에 맞춰서 무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갖고 집에 그 덤벨, 그 뭐 싸구려 덤벨들 있잖아요. 막 몇 킬로짜리 판때기 같이 모래 넣은 판때기들
이제 세트로 파는 거, 그거 샀다가 덤벨을 안 써가지고, 이 무게판을 가방에다가, 안 쓰는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10kg 채워서 걸어봤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이제 근력이 거의 흐물흐물한 상태라서, 근육이 흐물흐물한 상태라서 좀 무리가 되긴 하나 봐요. 그 10kg는 좀 무겁고, 그래서 이거 최근에는 이거 하나 뺐어요. 하나 빼고 7.5kg로 채워가지고, 오늘은 7.5kg로 한번 걸어봐야지. 어제 10kg로 걸었더니 좀 힘들더라고. 요것도 걷는 거 좋아하고 막 운동 불편하고 하면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채워서 러킹 식으로 러킹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물론 가방이나 이런 것도 새로 준비하고 싶긴 해.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무게를 좀 더 나가게 해서 한 20kg? 20kg 정도? 그 정도면은, 그 정도 버틸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코어도 튼튼할 거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이제 제 목표고, 그냥 걷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무게 해서 하니까, 약간, 저 운동 진짜 싫어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그나마, 흐물거리는 몸뚱이를 조금은 튼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요런 책도, 이 책도 그렇게 재밌어요. 이게 기자, 이 사람이 마이클 리스터가 기자인데, 자기가 그 오지로 사냥 나갔던 경험에다가, 그 다음에 이 편안함으로 인한,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조사한 것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좀 풀어놓은 거라, 좀 글도 좀, 번역도 좀 잘해놓은 것 같고, 읽기도 편하고 좋았어. 오늘은 이제 독서 방송할 때 2시간 읽었거든요. 오늘은 2시간 동안 독서를 했는데, 이제 좀 독서 비중을 좀 늘리려고, 이게 방송이 어차피 뭐 이걸로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해서 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자기 개발용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거기서 뭔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먼 미래에는 그게 이제 나한테 뭐 돈을 벌어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기 개발용으로 쓰려고 이제는 독서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1시간이었다가, 이제는 2시간 정도 기준 잡으려고 하는데, 첫 1시간은 인터리빙 클러스터 독서법이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 쇼츠 보다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GPT랑 어제 대화를 좀 했어요. 이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적어봤는데, GPT가 100% GPT가 작성해준 글이고요.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을 했지만. 그래서 요거 뭐 AI로 요즘에 뭐 하면은 이런 거 적잖아. 이건 뭐 파워드 바이 AI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밍밍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 냅킨 AI로 시각화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냥 글만 써놨더니 좀 딱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누군가 혹시 본다면은 읽기 편하라고 요렇게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 인터리빙 독서법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리빙 독서법이 뭐냐면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놓고 뭐 A, B, C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A를 읽었다가 A를 한 10분 읽고 그다음 B를 한 20분 읽고 그다음 C를 다시 한 10분 읽고 이런 식으로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읽는 독서법을 하면은 사고 확장이 더 좋고 그다음 뇌 자극도 부위별로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병행 독서?
같은 장르의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읽고 이거 읽고 저거 읽고 하는 거는 또 병행 독서라고 한대요. GPT 피셜로. 뭐 그게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병행 독서도 처음 들어서 아무튼 이 인터리빙 독서법의 핵심은 장르가 다른 것들 아니면 장르가 같아도 내용이 상반되는 것들을 읽어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들로 이제 뇌를 자극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법은 한 책을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처음 책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도 기억을 붙잡고 뇌도 자극하고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소설도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나? 그리고 소설을 예로 들어서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은 좀 더 집중해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인터리빙 독서법은 어쨌거나 이게 지식을 습득하거나 뇌의 사고를 확장하는 좀 실용적인 목적이 더 크다면은 소설을 읽는 거는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맥락을 이제 훑으면서 읽고 그거에 이제 감정을 좀 더 녹여내는 그런 게 감정을 더 자극하는 정서를 자극하는 게 이제 소설의 역할인데 만약에 소설을 학문식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읽는다면은 인터리빙으로 읽어도 괜찮지만 인터리빙 방식으로 읽어도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감상을 위해서는 그냥 집중해서 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처음 1시간은 실용서 위주로 인터리빙 방식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 남은 1시간은 3채만 집중적으로 1시간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는 게 그 책의 장르나 종류에 따라서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방식을 잘 선택해서 방법의 문제지 뭐 목적의 문제고요. 인터리빙 독서가 또 그렇게 읽으면 기억에 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책을 읽으면은 좀 책의 내용이 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증발을 잘해. 읽어보면은 사실 책을 읽고 모든 걸 다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했지만 책을 읽고 모든 걸 기억하는 거는 음식을 먹고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뱃속에 저장하겠다는 거랑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빨리 증발해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좀 있었어요. 책을 읽어도 저거는 뭐 책을 읽는 거야, 많은 거야, 뭐 대충 읽네, 이런 말들도 예전에 좀 듣기도 했었고, 저는 나름 이 독서를 제 주 컨텐츠로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기억에 좀 더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터리빙 방식으로 읽으면 기억을 또 강화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채팅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A 책을 읽다가 B 책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C 책을 읽은 다음에 다시 A 책으로 넘어오면 이게 뇌가 어쩔 수 없이 A 책에 대한 정보를 다시 떠올려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를 떠올려야 되잖아. 이 강제로 떠올리는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습이 되면서 이제 장기 기억화로 자극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납득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한때 어디서 배웠던 것 중에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른 학습법이라 그래서 단어 암기할 때 한 번 보고 그다음에 15분 후에 보고 그다음에 1시간 후에 보고 요렇게 하면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에 기반을 해서 보면은 확실히 요렇게 읽는 게 기억력 자극에 좋은 것 같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철봉에 매달려서 자극을 주고 있어.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인터리빙 독서법을 사실
이번에 그 개념을 안 거지. 전 예전에 이렇게 읽었거든요. 계속. 한 3권 정도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게 뭐 뇌에 자극이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독서법이 좋은 게 심심하지가 않아. 우리 보통 한 권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읽으면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거나 막 흥미진진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은 읽다가 금방 질리거나 아니면은 막 하품 나오고 심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만큼 그 어쨌든 뇌는 계속 자극을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일단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이 딱 장기 기억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런 맥락에서 확실히 이렇게 읽는 게 실용서나 학습을 위한 책들, 지식을 넓히기 위한 책들, 이제 그런 책들 읽을 때 인터리빙 독서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유명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암기를 하면은, 근데 인터리빙 게임법도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거 게임 조금 하고 저거 게임 조금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게임이 이게 장기 기억화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지식을 늘리는 거지, 게임의 피지컬이 이걸로 인해서 막 극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뭐 실험해보면 다르겠지만. 그리고 인터리빙 독서법도 이게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기억이 완전히 증발하기 전에 다른 책을 집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 아, 근데, 맞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히오스 할 때, 오히려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 포지션을 돌아가면서 할 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긴 했어. 하나만 할 때는 그냥 오히려 한 직업만 할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여러 직업군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시야는 넓어지는 것 같아. 플레이는 뭐 실력은 안 늘어도 그러다가 뭐 며칠 안 하면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그 올라운더식으로 하는 게 게임 보는 눈은 올라운더식으로 하는 게 좀 보기 좋은 것 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터리빙 게임법이긴 하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좀 덜 질리는 것도 있어. 하나만 하면은 저는 이게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라 하나만 하면은 한 캐릭터나 한 직업군만 하면은 재미가 없더라고. 못해도 새로운 거 하고 막 자극을 계속 줘야지 하는 맛이 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게임적 재능이 확실히 없는 것 같긴 해. 저는 실력은 안 늘어요. 그냥 아까도 보면은 게임 보는 눈이 늘었다지 실력이 늘진 않았어. 아,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뇌는 생각하지만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아, 이때 이렇게 할 걸. 이거의 무한반복.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도 같이 하면서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인터리빙 방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 순식간에 1시간이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5권을 꺼내놨는데 찍먹을 4권밖에 못했어. 요게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면은 좋은 게
그동안에 이거 읽어야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서는 계속 아껴뒀던 책들을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거니까.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은, 짜잔. 이제 우리 본성의 천한천사라고 스티븐 핑커의 명작인데, 요게 항상 인문학이나 어떤 독서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필수로 추천해준 책이거든요. 요거를 사서 한 5년 묵혀두고 드디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요런 것 책도 2kg짜리예요. 이게 2kg짜리. 거의 법전이 한 그 정도 무게 되지 않나? 요 요렇게 읽으면은 이런 책들이 사실 도전하기 어렵잖아. 이거를 딱 각 잡고 이 토탈 1400페이지에다가 각주나 이런 거 빼면은 1100페이지인데 책 무게만 2kg고 예전에 가방에 그런 게 넣고 다녔지. 근데 이런 거를 각 잡고 읽으면은 진짜 읽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읽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리빙 방식으로 읽으니까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저거 읽다가 저거 서문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서문만 읽고 본문은 이제 내일 들어가겠죠. 이것도 본문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발서, 시간해방. 요것도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펼쳤는데 요것도 서문 읽었고. 그 다음에 편집만세. 전 항상 책과 관련된 거, 책 편집에 대해서 항상 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 요것도 서문 읽었고요. 마지막에 요걸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읽었어요. 존재의 역사.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찍먹할 수 있으니까 찍먹도 하고 접근하기도 좋으니까 확실히 이 독서법이 독서를 더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더 쉽게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러다면서 하나씩 격파를 하면 또 다른 책 추가하고 이러면서 음 올해는 이렇게 읽으면은 많은 책들을 조금 더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 책장에 잠들어 있는 애들 한 번씩 다 건드려서 깨워놔야지. 그래서 요 글은 GPT가 써줬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맨 처음에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 독서법 뭐라고 해? 라고 했더니 병행독서래. 세상에 병행독서가 무슨 난 처음 듣는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뭐 분산독서, 다독병행법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딱 봐도 이게 할루시네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유튜브 막 뒤져보니까 이제 그러다 정확히는 인터리빙 클러스터 독서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인터리빙 독서법이라는 거 이름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네가 말한 거랑 병행 독서는 다른 거야. 그러고서는 설명해 주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AI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지식들 확장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설 가지고 삼체랑 위대한 개츠비랑 이제 현대소설 최선의 삶 막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라고 했다가 이제 이러면서 제 생각도 점점 확장되고 정리되고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AI랑 대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 친구 GPT. 돈 주고 쓰는데 요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글 바탕으로 주고 그 비슷한 문체로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또 잘 작성해 주더라고. 중간에 책 구조로 해달라고 했더니 요것도 마음에 들었어.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책 구조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책 구조 하면서 가독성 좋게 해달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잘 이해하대. 글 내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방식이나 이런 게 제 문체랑은 많이 다르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 얼른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GPT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결별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오는지 이제 플랫폼화에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 5.2도 원래는 안 나오다가 제미나이 프로 3 나오면 3 프로인가? 제미나이 3 나오면서 급하게 나왔잖아. 5.2도. 5.2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6 나오면은 얼마나 더 마음에 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냅킨 AI도 이렇게 시각화도 해주고 저는 PPT 발표 이런 거를 정말 기피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디다 내보이기 좋도록 도와주니까 그래서 AI의 발전을 항상 늘 응원하고 있어.